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모르고 살 수 있지라는 몇십억짜리 집들을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보다는 최소한 어디서 살면 안 되는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지역들은 대체로 살 수 있는 곳이다. 거기서부터는 이제 분당 일산 같은 신도시는 얼마 전까지 일기 신도시 특별법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랬죠. 그리고 또 최근에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혹시 일기 신도시 재건축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낙후라는 게 상대적 낙후죠. 네. 이분들이 바라보시는 이제 발달하는 건 아마 저 강남의 이제 신축 아파트 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더 낙후된 것도 많은데 그렇죠. 왜 일기 신도시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낙후됐다 생각해서 특별법까지 만들어줘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선. 네. 하지만 일기 신도시 중에 특히 서울 지역에, 서울 경기 지역에 맞는 것들은 근원적으로 부실하기 때문에 저는 빨리 손대야 된다 생각합니다. 원래 전두환 대통령부터 노태우 대통령 올 때 500만 원 건설 얘기 있었죠. 맞습니다. 그러다가 그건 너무 터무니없어서 줄인 게 200만 원잖아요. 네. 근데 200만 원 가지고는 허덕대가지고 이제 자재가 부족해서 바닷물에 쓰다가 맞아요. 딱 그 자재 골조들 다 부식되고 그래서 어디 몇 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를 네. 조심하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좀 그 문제가 심각하게 됐던 적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광주 화정 무너진 거 보고 놀라시는데 네. 이게 겨울에 빨리 공사하려고 시멘트 불 떼서 양생하다가 이렇게 된 거, 부실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르르 무너진 거잖아요. 네. 이게 일기 신도시 때 있었어요. 똑같은 일이. 여기 이제 평촌인데 92년 1월에 네네. 똑같이 거의 1월 28일에 그 콘크리트 시멘트 빨리 양생하려고 불 떼서 하다가 콘크리트 우르르 무너져가지고. 소름 돋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좀 충격적인데 일기 신도시 이런 겁니다. 게다가 바다모래여서 제 지인이 이때 그 건설 현장 알바를 했었는데 네. 집에 놀러 왔거든요. 손이 허옇더라고요. 중독돼가지고 독이 올라가지고. 진짜요? 그 단순한 시멘트 독이 아니라 제가 볼 때 바다모래까지 가미된 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근본적으로 부실하고. 네. 그래서 분당 신도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네. 92년 11월 7일 경향신문 신도시 아파트가 불안하다. 완공 후에도 부실 속출. 이거는 군포시 삼보 신도시입니다. 공사가 중단됐어요. 부실해서. 부실해가지고요. 네. 신도시 아파트 부실 파문 확산, 와우 아파트 재판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그거 91년 얘기예요. 일기 신도시는 기본적으로 부실하게 지었어요. 급하게 좀 많이 짓다 보니까 200만 원 가지고. 네. 그리고 쓰레기 더미 묻고 위에다 하기도 했고 이런 게 몇 개 있는데 구이동 지금 강변 터미널 있는 근처도 네. 그 구이 택지 개발할 때 쓰레기 매립했거든요. 옛날제 같은 거. 네네. 그리고 여기 이때도 평촌도 이랬고. 평촌도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와. 그리고 분당 신도시는 짓자마자 입주 당일에 가스가 새가지고 그 금이 가서 그래서 일가족이 사망한 일도 있었죠. 뭐 물론 공사를 잘 하셔가지고 보완했으리라 믿습니다만 네. 근본적으로 약하리라 보고 노원 신시가지와 목동까지 포함해서 네. 지진이 점점 자주 나고 있는데 이 건물들은 면진 설계가 안 돼 있어요. 내진 설계 같은 건 전혀 없나요? 거의 없죠. 저는 이제 노원은 살았었는데 네. 한 진도 3정도에 흔들리더라고요. 이건 이미 좀 기울어 있었어요. 집이 살짝 딱 정방형이 아니에요. 이거는 크게 오면 무너진다는 느낌 받았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는 이런 위험에서 그 일기 신도시 사람들의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집단으로 사고 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갑자기 일기 신도시를 만들게 된 배경이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건 이제 손정목 선생이 쓴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유명한 책이죠. 네네. 여러분들 반드시 그걸 읽으시고 외우셔야 되는 책인데 거기 보면 나오는 게 결국은 북한과의 체제 경쟁이에요. 그때쯤에 이제 북방 외교하고 얼마 전에 고르바초프가 사망했지만 이제 소련하고도 수교하고 중공하고 수교하면서 이제 북한하고도 앞으로 수교가 될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러면 서로 비교해보게 될 텐데 남한 사람들이 그렇게 북한을 비난했지만 최소한 북한에 무주택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집을 줬어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네네. 근데 그걸 알았을 때 남한의 중하층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 것인가.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체제 불안 위험까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노태우 정부 때 중산층 만들기를 한 걸 한 거죠. 그러면서 중산층을 두껍게 만들어서 200만 원을 공급함으로써 200만 명 정도를 중산층으로 만들므로써 사회 불안을 억제시켰다. 사실은 한국의 80년대 말은 거의 혁명 직전 분위기였어요. 87년 6월 항쟁부터 해서 노동자태 추경 파업까지 그게 이어지는 분위기를 차단한 거죠. 200만 원으로. 보통 북한과의 뭐 관계라든지 이런 건
별로 생각을 했던 분들이 없을 것 같고 그건 폭등하는 이제, 집값이라든지 예. 또는 부족한 집 때문에 예.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근데 대부분이거든요. 더 근원으로 나가면 네. 북한과의 비교로 체제 경쟁이라는 거죠. 아, 네네. 부동산, 땅 하시면은 저는 크게 세 부분인 것 같아요. 법규, 법학 또는 토목 그리고 경제학 세 네. 가지 분야 같은데 한국 현대의 기본적인 도시 구조의 형성 원인은 형성 배경은 국방입니다. 북한과의 체제 경쟁 및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두 번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라는 대비예요. 아, 그 대표적인 게 일산 신도시인 거죠. 일산 신도시는 사실 군부대가 있던 곳이거든요. 그 군부대가 반대했었어요. 뺄 수 없다고. 여기 네. 전방이라고. 근데 노태우 대통령이 거기서 근무했었어요. 대장으로. 거기 부대 대장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한 게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일산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부대를 빼주는 대신에 같은 땅을 줬고 네. 군대 측이 요구한 게 있었어요. 이게 이제 소문이 많이 돈 얘기인데 네. 유사시에는 일산 신도시를 무너뜨려가지고 그 정차 진입 막겠다라는 얘기. 아, 네. 그 여러분 젊은 분들이 모르시는 건데 꽤 유명한 얘기예요, 다들 이거. 오. 처음 들은 얘기 아니에요. 네네. 파다했던 얘기인데 실체는 뭐냐면 무너뜨리는 건 아니고 아, 네네. 일산 신도시 서북 쪽 보시면 북한을 향해서 아파트들이 나란히 있습니다. 네. 이건 군대가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아. 조준 사격할 수 있게. 그리고 보면 천이 하나 흐르죠. 네. 이게 탱크 진입을 막는 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유럽 성에 보면 주변에 네. 물 있잖아요. 그 역할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거예요. 아, 이거 인공적으로 만든 게 되는 네. 건가요? 아. 그 일산 신도시는 호수도 인공호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사람 여기 살다가 쫓겨나고는 이제 자기 집이 호수된 분의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아, 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나중에 그 90년대 들어서 국정감사에서 드러나가지고 이제 이면 계약이 된 거죠. 기본적으로 국방부하고 이제 건설 주체는 협의를 맺습니다. 지금도 신도시 만드실 때마다 네. 다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순서가 경제가 우선이 아니에요. 정치가 우선이고 정치를 위해서라면 경제는 희생될 수 있다는 게 지난 80년, 90년간의 한국의 개발사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건가요? 모든 신도시 만들 때에는 기본적으로 설계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제가 소개를 했던 게 네. 고덕 신도시인 거죠. 평택에 있는 고덕 신도시 말씀하시는 평택 고덕 거죠? 신도시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를 보실 때 흔히 이렇게 그림 지도로 보시지만 네. 이거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을 이제 드릴 때 가장 좋은 사례가 고덕 신도시입니다. 위성지도. 위성 지도로 봐야죠. 그것도 이제 구글 지도로 봐야 되는 거죠. 네. 보시면은 그림 지도로 봤을 때 회색 지역이 있죠. 네. 고덕 국제화 계획지구. 이건 이제 미군 기지 옆에 짓는다고 국제화가 붙은 건데 이렇게 보면 그냥 개발되겠구나 한 거죠. 네. 뭐 아름답게 되겠네. 저 옆에 삼성전자 있고. 예, 뭐 네. 호재 많구나. 지제도 있고. 네. 지제역도 있고. 여기죠, 네. 여기. 지금 문제는 여기입니다. 서북 쪽. 네. 스카이뷰를 보면 다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만 딱 피자 케이크 조각처럼 서로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네네. 이게 뭘까? 사실은 이거에 평택시가 내놓은 것도 보면 이렇게 아름답게 해놓았어요. 네. 빨간색 부동산 가지고 많이 보시는 색깔들 이렇게 할 거다. 네. 근데 정말은 이건 구글 지도입니다. 네네. 이게 초록색이 아닌 거예요. 녹지가 아니에요. 이게 미군 탄약고입니다. 알파 탄약고라고. 네. 평택에는 탄약고가 2개 있었습니다. 알파 탄약고, 베타 탄약고. 그 중에 하나는 빠져가지고 송탄 쪽에서 네. 공원이 됐기 때문에 여기도 언젠가는 빼고 아파트를 짓든 공원을 지을 것입니다가 지금 평택시의 희망사항입니다. 희망사항. 이게 맨 마지막에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탄약고가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고덕 사람들 돈 벌라고 저기 시골 사람들 손해볼까요? 그런 문제입니다. 네네. 당장 지난 지선 때도 화제됐지만 인천 계양구에도 탄약고 있잖아요. 네. 바로 바로 아파트 근처에 상기신도시 바로 옆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 가서 이렇게 색깔 지도 보면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위성 지도로 봐도 한국 거를 모르고 네. 구글 지도 봐야 알 수 있어요. 물론 저는 탄약고는 위험하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군대에 있을 때 탄약고도 다녀왔지만 네. 북한이 만약에 공격해가지고 하나가 폭파되더라도 불이 옮겨붙지 않게 충분한 거리를 두고 있고 그리고 주변 지역하고 완전히 고립돼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지만 여기가 아파트 개발해야 되니까 빼십시오 한다고 빠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의 최대 문제는 북한이기 때문에 네. 집값이 아니라. 그럼 아파트에서 탄약고가 보이겠네요? 보이는데 네. 이제 모르면 모르죠. 모르면 안 보일 수 있어요. 이겁니다. 저 너머가 탄약고예요. 네네.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 마지막으로 다녀왔죠. 이 빈땅이 왜 비어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거는 참 한국 사람들 교육 하는데 한국 사람은 학벌을 좋아하는 거지 교육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자기 집하고
탄약고 사이에 학교를 건설하고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존중하는 사람이면 이렇게 안 할 거예요. 반대로 해야지. 애들을 지켜야 되니까 반대로 하거나. 집을 조금 더 탄약고에 가깝게 그렇지. 하고 학교를 좀 또는 더 이제 멀리 하고. 집은 언덕에 있고 학교는 애들 다니기 쉽게 평지에 놔야 평지. 되는데 다 학교 언덕에 있잖아요. 교육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겁니다, 사실. 학벌이 중요한 거지. 이제 평택시의 희망으로는 빨리 빠질 거다, 빠지거다 하고 있는데 네네. 제가 이 책을 쓸 때까지만 해도 주한미군이라든지 입장은 당분간 계획 없답니다. 아, 이거 빼서 어디로 가겠어요? 지금 바로 옆에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있는데 뺄 때가 생겨야지 이걸 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뺄까요? 그렇죠. 누가 받을까요? 그러니까 이 마찬가지 문제가 수원 군공항이고 성남의 서울공항이고 김포공항이고 저 대구공항이고 네. 광주공항인 거죠. 아, 뺄 수가 없는 네, 거예요. 빼려 그러면 정말 가덕도 신공항처럼 정말 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제가 무리라는 건 뭐냐면 네. 가덕도가 여러분들 말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어딘지 모르실 거예요. 이 낙동강 하구원 넘어서 이 남쪽입니다. 네. 여기 지금 태풍 오면 그대로 쓸리는데 외항에다 짓겠다는 건데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만 짓더라도 공사 중에 여러 번 아마 붕괴될 겁니다. 태풍 올 때마다. 지어지면 아마 전 세계 토목사에 하나 신기원이 이룰 거예요. 이렇게까지 그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땅 섬에다가 공항을 지은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네네. 뭐 한번 저 한국은 토목 강국인 사실이기 때문에 네. 한번 실험해 보는 건 좋다 봅니다만 여기 김해공항 있거든요. 네. 김해공항 있고 여기 섬이 하나 큰 게 있잖아요. 몇십 개 네. 섬을 묶은 건데 네. 이거를 통으로 개발하고 싶은 거예요. 부산은. 아래가 명제신도시라는 데고 네. 여기 뭐 공항이 있죠. 사실 이게 키우면은 지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키우면 나오고 줄이면 사라지는 이상한 겁니다만 여기에 박혀서 안 되는 건데 빼고 지금 싶은 거지만 네. 일단 가덕도 신공항 자체가 좀 토목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거랑 그리고 또 하나는 섬 자체가 단단한 땅이 아닙니다. 그 여러분들이 집안 치마, 연약 집안이라는 걸 좀 고려하셔야 돼요. 책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물론 근거를 가지고 몇몇 지역에 건물을 사시거나 집을 사실 때에는 집안 치마를 좀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 모르시고 사셨다가 이미 어떤 지역은 짓는 중에 기우는 것도 있고 땅 가라앉아서 혹시 그 매립지가 아닌 것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있죠. 대표적인 게 일산입니다. 일산은 워낙 유명한 곳이라 네. 몇 년 전에 그 열파이프 터져가지고 사망사고 났었잖아요. 네. 일산 고향 토박이들한테는 거기는 사람 살 곳이 아니었어요. 워낙 저습지고 상습 침수 지역이고 땅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집을 안 짓는단 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하다 보니까 파이프가 뒤틀리고 그러는 거죠.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꽤 많은 지적이 나온 거라서 네. 비교적 통솔로서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렇지 않지만 조금 더 아직 가설의 영역이지만 위험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명제신도시라 주의하시라. 네네. 이렇게 건물 침하되기 시작하면 제가 못 봤습니다. 파실 때. 그렇죠. 폭탄 돌리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소한 사시려면은 알아보셔야 됩니다. 검색하면 금방 나와요. 집안이 좀 약한지 좀 그래 튼튼한지 이런 걸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죽 연합 집안이 유명하면은 시도 있어요. 어느 지역은. 인천 어느 데인데 네. 내 마음의 연합 지방 구역이라고 네. 서해포구 월곶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처럼 내 마음에도 무르고 약한 땅이 있습니다. 심장을 중심으로 반경 5cm 지점은 언제나 진흙입자로 덮여있어 무게를 버티는 힘이 매우 약하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역분들은. 네. 최소한 이런 정도 조사하시고 네. 건물을 사시거나 자기 살 집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혹시 사람들이 좀 기피해야 되는 것 중에 지금 집안도 말씀 주셨고 탄약고도 말씀 주셨는데 그 외에도 다른 것도 있을까요? 공해죠. 공해. 공해 문제는 꽤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지도 보시면 네. 공장들한테 지우거든요. 공장도 약간 국가 안보시설이라. 네. 대표적인 게 대조적인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위성사진 지도. 요게 지금 안산 시화입니다. 반월 공업단지. 네네. 뭐 푸르스름하죠.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지붕이 공장 지붕이 좀 파랗잖아요. 네. 요런 게 세계적으로 드물어가지고 좀 유명합니다. 이게. 이렇게 빼곡하게 파랄 수가 있다니 이런 거고. 하나는 그 청라죠. 청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그냥 아파트 단지구나 회색으로 잘 돼 있고 네. 7호선도 들어오고 청라에 유명한 7호선 기원탑이라는 게 있었던 거 아세요? 그런 게 있었나요? 이거 유명한 얘기인데 7호선도 문제예요 사실. 7호선 너무 길어서 이게 말만 지금 7호선 말만 지금 서울 지하철이지. 기원탑이네요 진짜. 네. 사실 이분들은 7호선 요구할 권리가 있었죠. 이거 지을 때 이미 교통분담금도 냈기 때문에 네. 들어오는 게 맞는데 자꾸 끌었으니까. 그래서 청라, 시티타워,
기원탑이 있었습니다. 이거 이제 진짜 오기 때문에 없어졌어요. 아, 실제로 네. 만들어지기로 했으므로 이루어진 거네요. 이루어졌습니다. 네, 네. 그랬는데 네. 이제 이 교통도 여기서 강남 가려면 먼 거랑 네. 하나는 이렇게 보면 그냥 뭐 네. 개발지구나 한 거죠. 경주, 네. 여기 골프장도 있고 좋네. 네. 인데 호수도 있고. 예, 그렇죠. 이렇게 보면 파라처. 아, 파라탄으로는 네네. 공장입니다. 그쵸. 서부 일반 산업단지예요. 굉장히 많은 공해 물질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리고 골프장이 있다는 곳은 여기는 수도권 매립지입니다. 아, 네. 그리고 서쪽에는 그 미세먼지가 날아오는 중국이 있죠. 아, 네. 그래서 제 인천 지인이 좀 있고 친척도 있는데 네. 인천 토박이 분인데 자기들은 서쪽 안 산다고. 송도도 비롯해서. 본인들의 의견입니다. 어디까지나. 네네. 냄새가 좀 난다. 제가 많은 지방, 청주도 그렇고 청주 같은 경우는 동북 쪽에 증평 근처가 신도시가 있거든요. 네. 분들이 하는 얘기가 참 살기 좋다. 냄새 빼고. 아우, 냄새 빼고. 냄새는 그냥 좀 냄새가 매캐한 애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셔도 됩니다. 근데 알고 사시라는 거예요. 그 모르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심할 줄 몰랐다라는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휴일에 가면 공장 운영 안 하니까 냄새 안 그쵸. 나죠. 냄새 안 나겠죠. 주말에 가고 예. 하면.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어디 방송국 가서 촬영할 때 그 코디든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 이것저것. 그래서 그거 휴일에 가셨죠. 그 평일에 그 출근 시간에 가보시라고. 아, 그래야 교통 길 막히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리고 공장 돌릴 때 가동하고. 냄새도 알고. 이쪽 지역 일부 지역은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아. 걷는 것만으로도 이거 몸에 나쁠 거다라는 느낌이 오는 그 정도 금속 냄새가 냄새가. 그래서 여기 지역은 워낙 심각해서 주민분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장이 먼저 했었기 때문에 나가란 말은 못 하겠는데 최소한 뭔가 대책을 마련해 달라라는 거. 그러니까 이름만 뭐 이렇게 아름답게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들어가셨다가 이제 휴시하러 가는 분들은 이제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답사 팀 중에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도 계세요. 임장으로 같이 다니시는 건데 네. 임장 하시면 아시겠지만 초급자들은 그냥 아파트 값만 보고 빌라 값만 보잖아요. 사실은 네. 하지만 중급 이상 가면 토지 역사를 보거든요. 그래야지 추세를 알 수 있는 건데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당연히 피하는 거고 이건 뭐 폭탄 놀리기고 다 쉬쉬하고 있는 거라고. 아예 모르고 하면 대응할 수도 없을 대응할 수 없는 겁니다. 없는 거죠. 네. 우리 알고 들어가면 옆에 있으니까 좀 값 좀 깎아달라고. 오히려 딜을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 좀 싸게라도 사게 네, 되면 그렇죠. 그다음 괜찮은 네. 거죠. 이거 청나니까 비싸게 받아야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화성 서쪽 지역입니다. 화성 중부 지역이에요. 네. 그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동탄은 아닙니다. 네네. 터널이 있다가 지금 터널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딴 게 있죠. 이제 가건물이 있네요. 네, 터널 짓다 말고 KTX가 원래 일로 지날 예정이었는데 네. 아래에 광산이 있다는 걸 모르고 공사하다가 집안 침하 때문에 침하 일어날까봐 중단한 곳이에요. 이 광산이라는 게 뭐냐면 맹독성 광산이었어요. 그 지금도 그 광해공단에서 정화 작업을 하고 있지만 네. 이 정화 작업이라는 게 쉽게 안 끝납니다. 몇십 년 걸려요. 근데 보면 이제 강제 이주돼가지고 안 사는 곳인데 뒤에 네. 아파트 짓고 있죠 지금. 여기 뒤에 가면은 호수가 하나 있다고 해요. 네. 있어요. 근데 그쪽에 부동산 분이 한 얘기가 한번 와보고 사시라고. 그래서 자기 살 집인데 좀 후회할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을 할 정도. 아시겠지만 토박이 부동산은 그런 말 안 하거든요. 네. 팔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말 할 정도예요 지금 현지에서. 근데 바로 산 넘어 지금 아파트예요. 진짜 잘 보고 이런 매수를 문제를 하셔야겠네요. 너무 지금 모르시고 들어가시니까 저는 답사하다가 본 건데 네.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모르고 살 수 있지라는 몇십억짜리 집들을. 근데 그런 너무 답답함이 있다 보니까 이런 책을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은 말씀드리지만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보다는 최소한 어디에서 살면 안 되는 거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몇 개 속어법을 진짜 해서 그래서 남은 지역들은 대체로 살 수 있는 곳이다. 거기서부터는 이제 경제학적 원리로서 들어가시라는 것이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일기 신도시가 30년 정도가 지나고 이제 지났죠.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보통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데 보면 건물이 100년이 이상 된 곳들도 그렇죠.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그리고 유럽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가지고 어디는 재건축을 하고 어디는 100년 이상이 가는 그런 건물들이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큰 차이가 있죠. 유럽은 이미 18세기 때 근대가 됐고 네. 여기는 근대 도시국가가 된 지 한 50년, 100년이라 한국에서 이자까지 만든 건물들이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유럽 파리 같은 데는 이미 18세기부터 근대적 구조를 만든 거예요. 용적률 높이고. 건축하는 방법 자체가 다른 건가요? 그냥 근대적인 도시에 맞게 네. 대규모 인구가 살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고우 같은 가난뱅이 화가도 산 거죠, 파리에. 근데 그리고 이제 다음에 현재는 그 지역을 다 묶어버리다 보니까 이제 현재는 고우 같은 가난뱅이가 못 들어가는 그걸 에드워드 글레이저는 도시의 승리에서 한때는 근대적 도시였는데 이걸 너무 소중하게 여기서 묶어버리는 바람에 도시의 생명력을 죽여버린 부티크 도시라는 표현을 쓰죠. 저 서울의 사대문 같은 데가 참 부티크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몇 개 있지도 않은 거를 너무 귀중히 네. 여겨가지고 개발을 억제하다 보니까 사람이 못 살게 되고 네. 병원도 별로 없고 이상한 도시가 돼버렸죠. 그러면서 도시가 죽어버리는 거죠. 근데 어쨌든 거기는 최소한 18세기부터 현재까지는 아니지만 대규모 네. 인구를 감당할 만큼의 토목 기술이 개발된 건데 일기 신도시까지는 최소한 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퀄리티가 떨어진 거예요. 실제로 위험한 겁니다. 이기신 도시까지는. 네, 일기 신도시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최근에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훨씬 더 건축 공법 같은 게 더 좋을 거잖아요. 그럼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년이 더 넘어가도 충분히 좀 튼튼하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짓기 나름입니다. 그 60, 70년대 만들었던 낙원상가 아파트라고 낙원상가 네. 아시죠? 네네. 그 아파트도 한 50년 넘었잖아요. 60년 됐잖아요. 앞으로 50년 더 갈 겁니다. 사실은 건물이라는 게 무너져라 기호만 안 하면 대체로 가요, 100년. 근데 빨리 짓고 용적률 높이는 게 지금 꿈이니까. 네. 그러면 이제 돈 생기는 건데.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의견이 엇갈리죠. 그 위에 상층에 대한 개발 권한을 이제 개인한테 그걸 줘버리느냐, 국가가 그걸 관리하는 문제인데, 저는 그걸 관리해서 일정 이익을 빼내고, 네. 그걸 임대주택을 짓자는 입장인 거고, 이제 어떤 분들은 무조건 이제 다 우리 거라고 말을 하니까 이게 막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일기 신도시가 재건축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잘 못 지었어요. 좀 부실 네, 토목적으로 위험합니다. 토목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요즘 지은 게 안전하냐에 대한 답은 이 사진으로 그렇죠. 대신하도록 하죠.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네요, 정말. 잘 지어진 건물이 케이스 바이 있는 케이스입니다. 반면에도 좀 부실 공사가 있는 곳이라든지 좀 위험한 곳도 네. 있다는 거죠. 그리고 브랜드도 좀 체크하시고요. 약간 문제 있는 브랜드를 유명한 거 몇 개 있잖아요. 그건 네. 뭐 검색하시면 그 브랜드 이름 넣으시고 네. 부실 또는 뭐 하자 검색하시면 금방 나옵니다. 그 정도는 검색해보시고 여러분의 돈 매력을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네, 최소한 그런 데서 좀 부실이라든지 좀 하자가 없는 곳을 최소한의. 선택하는 거죠. 예.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는 정말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파트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른 데 가면 이렇게 다른 나라 국가에 가보면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 곳들이 없거든요. 아닙니다. 맞나요? 저는 그게 좀 약간 착각이라 생각합니다. 핀란드 가니까 한국 중공 아파트하고 똑같은 게 있더라고요. 중공 아파트랑 똑같은 게 똑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핀란드 가서 헬싱키에 구도심만 다니시니까 모르는 거지. 네. 이렇게 쭉 지었어요. 분당처럼 그냥. 이렇게 생긴 동이 여러 개가 있는 건가요? 이런 것이 네. 동이 이런 식으로 계속 쭉쭉 있어요. 쭉쭉. 물론 핀란드 절대 인구가 서울보다 적기 때문에 네. 층고가 낮지만 네. 이런 주택단지가 계속 있습니다. 헬싱키 주변에. 그리고 보면 네. 조금 더 층고가 낮은 한국의 초기 주공 같은 느낌들 네네. 계속 있어요. 타만 뉴타운도 그렇고 네. 보시면은 혹시 일본 쪽도 일본이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이 타만 뉴타운이 일기 신도시 모델이니까. 네네. 제가 살았던 데 자체가 그 타만 뉴타운의 끄트머리였고. 네. 유학 마지막에 찍은 사진인데 보기. 제가 살았던 아파트가 요거였습니다. 그냥 이런 느낌이 그냥 똑같아요. 이게 무수하게 끄덕 펼쳐져 있고 네. 이게 언덕이어가지고 이제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평균 15분이 안 돼서 인구가 지금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여서 저 같은 외국인 유학생이 들어가서 활성화 시켜봐라라고 한 거였죠. 좀 저렴한 가격에 주게 맞습니다. 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냥 똑같아요, 구조. 진짜 똑같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그리고 러시아 가도 무수히 펼쳐져 있고 아파트들은 유명한 데가 노릴스크라는 데인데 네. 여기도 공해가 심각한 곳입니다만 이런 분위기 대도 아파트예요. 그냥 쭉쭉쭉쭉. 여기 살짝 형태는 다르지만 근데 비슷하네요. 기본 철학이 같아요. 이건 이제 그 소비에트 색깔인데 네. 다 아파트예요, 그냥. 네. 공업도시는 원래 이런 겁니다. 한국이 공업국가라서 모든 기본 시민들이 다 똑같은 데 들어가서 똑같은 삶을 하고 1, 2, 3, 4, 5, 6, 7, 8 번호가 붙어야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산업국가라는 거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평택 가면서 이거 통째로 떼다가 가져갈 수 없냐고 했던 공업국가의 원천은 아파트인 거예요.
그러면 박사님 보시기에는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 어떻다고 보시나요? 그 최고급의 단독주택은 부담 못하지만 잘 못 지은 단독주택보다는 편의를 줄 수 있는 특히 여성들의 해방을 일으킨 거죠. 이거는 아파트는 자꾸 이렇게 나쁘게 보면 안 됩니다. 네네. 인구 절반을 해방시킨 거예요. 문을 열고 문을 잠그고 나가도 안전하다는 확신을 준 거예요. 그건 진짜 획기적인 거예요. 획기적인 겁니다. 네. 그 전까지 단독주택들은 부엌에서 안방 올라갈 때 층고 참이 있고 해가지고 네. 여성들 무릎 허리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아파트는 평행하잖아요. 그쵸. 그게 얼마나 큰데요. 그쵸. 초기 아파트들은 참이 있어요. 약간 이제 전통 양식을 가져오다 그대로. 보니까. 근데 어느 네. 순간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것도 혁신이네요. 정말. 혁신입니다. 이걸 특히 남성 논자들이 이걸 자꾸 이렇게 간과하는데 여성은 특히 안전에 민감한데 안전을 확보해 준 겁니다. 최소한.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저 프랑스 그분이 너무 이제 프랑스하고 한국어보다 보니까 그런 건데 네. 저 아파트 일종의 생활혁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를 고민해야지 이어가면서 이걸 부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부동산 버블이 났을 때도 아파트가 많았었나요? 아파트 많죠. 근데 버블 때 네. 사만 뉴타운 같은 신도시를 많이 만든 거고 버블이 깨지니까 신도시 쪽은 점점 무너져 간 거고 제가 살았던 데처럼 네. 도쿄라는 게 동쪽에 여러분이 가시는데 동쪽 지역인데 도심 지역 거기 아파트 값은 안 떨어진 거죠. 계속. 중에 주상복합 같은 건데 로pon길지 같은 계속 올랐어요. 저희가 이제 뭐 신도시를 해서 항상 예를 드는 게 일본 다마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를 계속 예를 들면서 그렇죠. 일기 신도시의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일기는 그럴 겁니다. 저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국은 꼼꼼히 보시면서 남의 나라는 너무 이제 한어를 묶어 말씀하셔서 그런데 네. 사실 강남도 그렇지만 오늘 느끼셨겠지만 강남도 쪼개봐야 된다는 거죠. 서초구 강남구가 다르고 언덕과 저지가 다른 것처럼 도쿄는 기본적으로 도쿄가 이렇게 생겼어요. 네네. 길쭉해요. 도쿄는 어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태평양에도 도쿄인데 여러분들이 가시는 건 이 동쪽이 일부예요. 도심 지역. 네. 여기는 안 떨어졌어요. 버블 깨진 뒤에도. 근데 신도시들은 이 왼쪽이 지어져요. 네. 제가 살았던 데도 요 동네인데 요 동네는 인구 감소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이 아래쪽이 이제 타마 뉴타운 지역이죠. 거대한 네. 아파트 빼곡하게 있는 사가미 하라라든지 보면 빼곡하죠. 네네. 이런 데인 거죠. 이 아파트 요런 데들. 와. 요게 이른바 타마 뉴타운입니다. 네네. 여기서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예를 들어서 미나미 554인데 네. 요 주변 지역은 괜찮을 건데 네. 대학 있고 이쪽은 아마 언덕일 거예요. 일본도 학교는 언덕에 지어가지고 네네. 이쪽은 좀 왔다 갔다 힘들 겁니다. 슈퍼마켓이 빨리 문 닫을 거고 편의점 주변 없을 거고 그럴 겁니다. 이렇게 인구가 빠져나가게 되면 제일 먼저 인프라가 좀 빠질 것 같거든요.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그랬죠. 제가 살았던 데를 예를 말씀드리면 그 도쿄에서 신주쿠에서 열차를 타고 오면 타카하타 후도역이라는 데 내립니다. 네. 요 타카하타 후도라는 데는 원래 삼국시대 때 고구려 계통이 네. 고구려가 있다가 신라에 멸망하잖아요. 당나라하고. 네. 그 고려시 일부가 도망와서 요 근처에 절을 만들면서 타카하타 후도라는 절이 여기 있고 진짜 고려 계열이에요. 그래서 요 주변 지역은 평지입니다. 네. 여기는 앞으로도 뭐 문제 없을 거예요. 평지이기 때문에 문제 걸어서 10분, 15분이고 뭐 맥도날드도 있고 네. 편의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살 때는 여기서 나와서 이게 모노레일인데 네. 타고 언덕 위로 한참 올라오면 뭔가 둥글둥글한 여기 있죠. 네. 여기에 살았어요. 살아서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빈 땅이 하나 큰 게 있죠. 네. 보시면은 타카하타다이 단지 73동 있던 터라고 돼 있죠. 네네. 여기 원래 연못을 메꿔가지고 아파트 큰 게 만들고 주상복합 만든 거였는데 전 여기서 있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네네. 여기가 근데 연합 집안이라고 헐었습니다. 세워졌다가 헐은 거예요? 헐 거예요. 살았을 때는 옆에 도민은행이라는 은행이 지점이 있었는데 이미 문 닫았고 인구 줄어서 그리고 옆에 있던 정육점 문 닫았고 그 제가 아르바이트 했던 슈퍼도 제가 유학 끝난 뒤에 문 닫았고 그리고 건물이 사라져 버리고 이게 정말 눈으로 보고 왔어요. 이렇게 언덕 지역에 있는 신도시 지역은 어떤 미래를 겪는가라는 것을 이거는 지성거리 딱 하면 부동산 업자들 뭐 엎어지면 코다할 거리 5분 거리 초역세권 말할 거예요. 근데 실제 가보면 이 고조차라는 거는 심각한 거죠.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한국 부동산의 미래가 일본을 따라갈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신도시 주변에 일부는 따라갈 겁니다. 신도시 주변 일부. 하지만 도시 지역은 굳이 따라갈 것인가? 따라간다면 오히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집값이라고 말할 때 너무 묶어서 말씀하시는 건데 결국 이제 오피니언 리더들이 말하는 집값이란 건 서울, 강남, 신축 아파트 단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일본도 안 떨어졌기 때문에 안 떨어질 거예요. 도쿄 메인은 거의 떨어지지 않은 거죠. 안 떨어졌죠. 계속 올랐죠. 계속 올랐죠. 오히려 네. 이게 지방 소멸이 가속될수록 오히려 오르죠.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도심으로 몰려드니까. 근데 오히려 이런 지역들에서도 역 주변의 평지가 아닌 지역들. 네. 타만주타운은 약간 이제 평지 지역이 있는데 제가 살았던 타카타 다이단지 이런 데는 언덕이라서 쉽지 않을 거로 보는 거죠. 언덕이 좀 심한가요? 아니면? 꽤 심했어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오, 계단을 보는데 높이가. 그리고 계단이 몇 개 있어요. 쭉쭉쭉쭉. 아, 네. 이게 지금 다가 너무- 아닙니다. 표현이 안 돼요. 아. 내려가고 내려가고 언덕이 계속. 있구나. 예. 이런 느낌이에요. 저 위가 헐린 73동입니다. 아, 네. 이게 대충 여기서부터 중턱까지 올라와서 본 풍경이에요. 아, 중도까지 올라오고. 예. 그럼 그 한 배 정도 더 있는 더 있는 거리가 거예요. 있는 거네요? 이게 아니면 마을버스를 타야 되는 건데 마을버스 네. 자주 없고 당연히. 아. 동탄이 그게 문제잖아요. 버스가 자주 없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상황인 거죠. 이걸 겪고 나니까 저는 신도시를 무한정 짓는다고 경기도 쪽에 사람이 살 것인가. 또는 용인에 전원주택이 많이 짓잖아요. 산꼭대기까지. 물도 없고 길도 좁고. 무조건 짓는다고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그건 이미 외곽지역에는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보죠. 아, 어느 정도 입지가 갖춰진 곳, 역에서 가깝거나 그래도 평지이고 예. 사람이 다니기 편한 곳.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좋은 거죠. 예,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다니시면 당연한 얘기인데 안 가시고 그냥 부동산에서 색깔 칠하지만 보시면은 이런 걸 놓친다는 거예요. 그죠. 알 수가 없죠. 예. 최소한 유성질만 사진만 보고 기대 형태만 받아 보인다는 겁니다. 강남 보여드렸지만 평평한 데하고 꾸불꾸불한 데는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때는 조금 평평한 데가 더 나은 예.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 내부는 다 아시지만 외부 갈 때 모르잖아요.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고 내가 지금 분양하려는 데라든지 사려는 데가 어떤 곳인가 카메라도 잡고 가시라. 그러면 이제 속지 않는다.